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내의 충격적인 두 얼굴을 보게 된 40대 남자입니다. 애초에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일인데 평소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배우자에게 내가 모르던 모습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아마 그 어떤 분이라도 저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되실 겁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나고 자라 대학 졸업 후 평범한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항상 제가 좋은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도 저처럼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성격이 참 밝고 상냥하더라고요. 게다가 평소 행동을 봐도 알뜰하고 어른스러운 것 같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 전 처음 처가 인사를 하러 갔을 때였어요. 예비 장모님께선 저에게 진수성찬까지 차려주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네, 우리 성희한테 자상하게 잘해준다고 들었네. 사실 우리 성희 아빠 없이 혼자 키운 게 늘 미안하고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이 나타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혼자서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걸세. 자네처럼 양친 다 살아계시는 집안에서 자란 애들에 비해 모자란 점이 한두 가지씩은 있을 거야. 그래도 자네가 살면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면 정말 고맙겠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왜 자꾸 엄마 혼자 키워서 부족하단 얘기를 해. 엄마가 그동안 나랑 오빠 잘 키우겠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그러자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예비 형님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 엄마, 우리가 아빠 없이 자랐어도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다 해줬잖아. 엄마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비 매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매제, 우리 성희한테 이미 들었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원래 어부셨는데 성희가 6살 때 배를 타고 조업을 하다가 사고로 그만 돌아가셨거든. 그 이후에 우리 엄마가 파출부일하면서 우릴 키우느라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 어떤 사람들은 애비 없는 애들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그때마다 나서서 싸워주기도 하셨어. 그 옛날에 우리 엄마가 돈 버느라 우리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고생하신 것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이렇게 눈물이 나와. 물론 아빠 있는 집 애들이랑 조금 다를 순 있겠지. 하지만 난 우리 엄마가 어떤 부모님보다도 훌륭하게 우리를 키우셨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매제도 이 점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럼요. 저도 성희 씨한테 장모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시절에 여자 혼자서 애 둘을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장모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사랑을 듬뿍 주셔서 성희 씨가 이렇게 밝고 상냥한가 봐요. 장모님, 저 성희 씨랑 결혼해서 예쁘게 잘 살게요. 장모님이 사랑으로 키운 딸 눈에서 절대 피눈물 안 흘리게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 잘 지켜봐 주세요. 예비 장모님이 오래전부터 혼자서 아내와 형님을 키우느라 고생을 엄청 하셨다는 얘긴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비 형님도 아내처럼 장모님을 참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가 식구들의 그 끈끈함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 후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1년 후 아내는 임신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듬해 아들을 품에 안아볼 수 있었어요. 장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애를 봐주러 종종 저희 집에 오시긴 했었는데 하루는 주말에 오시더니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손주는 내가 볼 테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드라이브라도 좀 하고 와. 1년 만에 애가 생겨서 신혼생활도 오래 못 즐겼는데 가끔은 부부끼리 데이트도 좀 하고 그래야지. 에이, 장모님. 그래도 어떻게 장모님한테 고생시키고 저희끼리만 놀다 와요. 그건 안 되죠. 난 괜찮다니까 그러네.
우리 손주 보니까 예전에 우리 애들 키울 때가 생각나서 난 너무 좋아. 집에서 이렇게 우리 손주 얼굴 바라보고 있는 게 난 제일 행복하니까 얼른 나가서 재미있게 놀다 와. 이왕이면 저녁까지 먹고 늦게 들어오던지. 장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아내의 등을 떠미셨습니다. 솔직히 장모님한테 애를 맡기고 저희끼리만 놀러 간다는 것 자체가 참 죄송하긴 했는데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밖에 나가서 가볍게 드라이브도 하고 밥도 먹고 장모님이 드실 만한 맛있는 음식도 하나 포장해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저희한테 잘해주시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장모님을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혼자 계실 장모님이 외로우실 것 같아 처가에 자주 방문하기도 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요. 때로는 저 혼자 아이를 보고 아내에게 장모님과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카드를 쥐어주기도 했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정말 처가 식구들을 잘 만났다는 생각을 했어요. 장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형님도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처가에 가서 최대한 티 안 내고 웃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표정에서 살짝 티가 났었나 봐요. 그런데 그날 처가 식구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형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매제, 우리 오늘은 남자끼리 우정을 좀 다져보는 게 어때? 성희야, 오늘 하루만 네 남편 좀 빌려주라. 얼떨결에 형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갔는데 형님이 우리끼리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처가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를 한 잔씩 기울이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매제, 혹시 요즘 힘든 일 있어? 장모님 앞이라고 웃으려고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얼굴에 수심이 깊어 보이는 게 뭔가가 있어 보여서 결혼하고 애까지 생기니까 가장으로서 힘든 점이 많지? 내가 같은 남자로서 매제 얘기를 제일 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야. 저를 걱정해서 데리고 나왔다는 형님의 말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술을 한 잔 더 들이키고 제 속에 있던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형님, 참 직장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네요. 요즘에 실적도 잘 안 나오고 별것도 아닌 걸로 상사한테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전엔 이런 일이 있으면 에이 그래 이딴 회사 그만두고 이직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젠 제가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제가 여기서 버티고 살아남아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속에 쌓이는 것도 더 많아지고 그렇네요. 매제 마음 나도 잘 알지. 원래 가장의 무게가 그렇게 큰 거야. 나도 애 둘이나 낳아보니 이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이 참 존경스럽더라고. 다들 이렇게 힘들어도 참으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거잖아. 난 고작 몇 년 했는데도 힘든데 애들 장성할 때까지 키워서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킨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어. 이래서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고 하는 건가 봐. 그러게요. 저도 다른 부모님들처럼 우리 집안의 듬직한 가장이 되고 싶은데 아직 조금 모자란가 봐요. 아이, 매제가 모자라기 뭐가 모자라.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는데도 가족들 걱정할까 봐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는 것만 봐도 충분히 듬직해 보이는데 그런데 사람이 너무 속으로만 참으면 그것도 병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턴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라도 얘기해. 내가 언제든지 매제 얘기 들어줄 수 있으니까. 알았지? 형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제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더군요. 안 그래도 아내는 애 키우느라 힘들 것 같아 얘기도 못하고 저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먼저 물어봐 주셔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니까 답답했던 제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형님이랑 같이 어깨 동무까지 하고 집까지 걸어가면서 참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더욱 힘내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이번엔 아내가 예쁜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혼자 애를 키우기 힘들다며
이참에 장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혼자 계시는 장모님이 걱정되었는데 이참에 모시고 살면 서로서로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장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신 이후 정말 화목한 일상이 지속됐어요. 하루는 다 같이 둘러앉아 만두를 빚어 먹었답니다. 장모님, 어쩜 만두를 이렇게 예쁘게 빚으세요? 제가 만든 건 울퉁불퉁하고 못생겼는데 장모님이 만드신 건 완전 예술작품 같아요. 나야 만두를 한두 번 빚어본 게 아니니까 잘하는 거지. 뭐든지 여러 번 하면 다 잘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아내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그건 아니다. 나도 엄마 따라서 만두 많이 빚어왔는데도 아직 예쁘게 못 만들잖아. 내가 봤을 때 우리 엄만 손재주가 타고난 것 같아. 만두뿐만 아니라 송편도 엄청 예쁘게 빚으시거든?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송편을 예쁘게 빚어야 예쁜 딸을 낳는 거라고. 우리 엄마가 날 낳기 전에 송편을 엄청 예쁘게 빚으셨나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잖아. 아이고 참나. 하여간 말은 잘해요 말은. 그날 다 같이 만든 만두로 만두국도 해먹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가 돌이 되었을 때부턴 애들을 데리고 나들이도 많이 갔다 왔어요. 봄에는 꽃 구경, 여름엔 바다 구경, 가을엔 빨갛게 지는 낙엽 구경을 하러 다녔죠.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사진도 예쁘게 찍고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바다를 바라보며 시원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들 어릴 땐 이런 것도 하나도 못 해줬었는데 내가 혼자 돈 벌어서 애 키우느라고 우리 애들한테 좋은 것도 많이 못 보여주고 재밌는 곳도 많이 못 데려가줘서 참 미안하더라고. 어린 시절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다른 애들은 다들 가지고 있는 추억을 우리 애들만 못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유 엄마, 미안할 것도 참 많다. 나 겨우 그런 것 가지고 하나도 안 서운해. 어릴 때 놀러 좀 못 다녀봤으면 어때? 다 커서 지금 신나게 잘 다니고 있잖아. 그리고 엄마야말로 다른 집 여자들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집에서 살림이랑 육아만 할 때 혼자 이것저것 다 하느라 그 젊은 청춘을 다 날렸잖아. 엄마가 고생한 거에 비하면 나랑 오빠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오히려 엄마가 일하느라 바빠서 나랑 오빠랑 싸우지도 않고 돈독하게 잘 지내서 더 좋았는데? 그래도 부모 마음이 그게 아니야. 자식한테 늘 좋은 것만 해주고 싶고 못 해준 걸 후회하게 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니? 그래도 내가 자식들을 잘 키워서 이 엄마를 원망하지도 않고 고마워해주니 내가 더 고맙구나. 이렇게 예쁜 딸에 착한 사위에 사랑스러운 손주까지 얻었으니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하루는 퇴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집안이 난장판이 돼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 돗자리가 깔려있고 그 위에 밀가루 범벅이 된 저희 애들이랑 장난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이랑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 웃고 있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뭐야? 왜 다들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어? 아, 애들이랑 밀가루 놀이 좀 했어. 잠깐만 하고 치우려고 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당신 올 시간 된 줄도 모르고 계속 놀았지 뭐야? 뭐야, 그렇게 재미있는 놀이 할 거면 나도 껴줘야지. 조금만 기다려봐. 나도 옷 갈아입고 얼른 나올게. 잠시 후 저는 후딱 옷을 갈아입고 나와 애들이랑 같이 밀가루를 가지고 놀았어요. 장모님이랑 아내도 서로의 얼굴에 밀가루를 묻히며 즐거워하더라고요. 애들도 재밌어서 까르르 웃고 하다 보니 집안이 더러워지는 건 신경 쓰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아내는 애들을 씻기러 들어가고 저는 거실에 어질러진 것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저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서방,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어서 옷 갈아입고 씻어. 여긴 내가 다 치울게. 네? 에이, 저도 같이 놀았는데 같이 치워야죠. 장모님이야말로 애들이랑 하루 종일 놀아주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먼저 씻고 쉬세요.
난 괜찮대도 그러네. 그러면 내가 청소기로 싹 빨아들일 테니까 박서방은 걸레로 한 번씩만 좀 닦아주게. 결국 저는 장모님이랑 같이 뒷정리를 하고 애들 목욕을 끝내고 나온 아내와 함께 저녁 준비도 같이 했답니다. 집 안에서 어른들끼리 이렇게 사이가 좋다 보니 저희 애들도 항상 깔깔거리며 웃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한 지도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이번에 탁구 동호회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 어때? 나 아는 언니가 탁구 동호회라는데 살도 진짜 잘 빠지고 엄청 재밌대. 나 원래 운동하는 거 좋아하잖아. 애들 키우느라 예전에 좋아하던 수영도 못 간지 오래됐는데 이참에 새롭게 탁구나 한번 배워보려고. 이제 첫째도 초등학생이고 둘째도 유치원에 다니니 아내에게도 취미생활 정도는 할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열심히 다녀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탁구를 치러 다녀오곤 했어요. 확실히 사람이 운동을 하니까 얼굴에 생기가 점점 돌고 혈색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도 아내가 운동을 하러 다니는 걸 좋아하셨어요. 원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운동에 취미 붙이는 게 좋은 거야. 젊을 때 운동을 해놔야 나이 들어서도 덜 고생하거든. 와이프가 운동하러 이렇게 자주 다닌다고 하면 싫어하는 남편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박서방 자네가 이해를 해주니까 내가 참 고맙구만.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예쁜 원핏을 하나 사서 입고 보여주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진짜 날씬해지지 않았어? 나 2달 만에 몇 킬로 빠졌는지 알아? 7킬로나 빠졌다, 7킬로? 예전엔 뱃살이 튀어나와서 이런 예쁜 옷도 못 입었는데 이젠 이런 거 입어도 잘 어울리지? 우리 둘째 유치원 엄마들도 나보고 날씬하다면서 엄청 부러워해. 아내는 한참 동안이나 거울을 보면서 즐거워하더라고요. 기분 좋아 보이는 아내의 모습에 저도 덩달아 뿌듯해졌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탁구를 친 지 몇 달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카드값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내한테 추궁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거 탁구 동호회에서 친해진 언니들이랑 밥 먹으러 자주 다녀서 그래. 다들 성격이 잘 맞아서 자주 모이거든. 뭐라고? 이게 다 밥값이라고? 그럼 이 백화점에서 긁은 건 뭔데? 당신 저번에 보니까 못 보던 가방도 들고 있던데 그거 백화점에서 산 거 아니야? 맞아. 왜? 나는 가방 같은 거 사면 안 돼? 여태까지 아끼면서 알뜰하게 잘 살았으면 이젠 좀 사도 되잖아. 그리고 어릴 때야 싸구려 가방 들고 다녀도 상관없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싸구려 들고 다니면 사람이 되게 없어 보여. 뭐? 그래도 그런 비싼 걸 살 거면 나하고 상의를 하고 샀어야지. 아니면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어. 그럼 내가 생일 선물로라도 사줬을 거 아니야. 당신은 맨날 일하느라 바쁘잖아. 그냥 언니들이랑 백화점 갔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산 거야. 그리고 그 정도면 그렇게 많이 쓴 것도 아니거든? 나랑 같이 탁구 치는 언니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으로 도배하고 다니더라. 그거에 비하면 난 엄청 검소한 거야. 예전엔 참 알뜰했던 아내였는데 탁구 동호회에서 사치 부리는 언니들이랑 친해진 건지 씀씀이가 어느새 많이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내가 쓰는 카드의 한도를 낮게 줄여버렸습니다. 꾸미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애들을 위해서 아껴 써야 하잖아요. 꼭 필요하지도 않은 가방에 옷에 화장품 같은 걸 사느라고 낭비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후 아내는 제가 준 카드 한도 내에서 쓰긴 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외출할 때 그냥 맨 얼굴에 모자만 쓰고 나갈 때도 많았는데 이젠 무조건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갖춰 입고 다녔습니다. 그거야 뭐 자기 관리하는 거니 그렇다 치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꾸 제가 장모님하고 대화를 못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장모님이 저한테 말을 걸려고 하면 자꾸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말을 가로채더라고요.
처음 몇 번은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오랜만에 장모님이랑 둘이서 마트를 가려고 했어요. 전에도 장모님이랑 둘이서 몇 번 마트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마트는 왜? 뭐 살 거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인터넷으로 시키지 그래. 요즘에 인터넷으로 시키면 금방 오잖아. 그렇긴 한데 그냥 장모님이랑 오랜만에 마트 데이트는 하고 싶어서 가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시식 코너에서 시식도 하고 마트에서 파는 오뎅 하나씩 사서 장모님이랑 먹으면서 오면 좋잖아. 됐어.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해. 차라리 내가 엄마랑 같이 가서 사올게. 당신은 일하느라 피곤하잖아. 그냥 집에서 좀 쉬어. 결국 아내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둘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자꾸 저만 빼고 장모님이랑 둘만 외출하고 다 같이 대화를 할 때도 자꾸 저를 왕따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날 잡고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자꾸 장모님이랑 둘만 있으려고 하고 나만 소외시키잖아. 혹시 나한테 뭐 불만 있어?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없어. 내가 언제 당신을 소외시켰다고 그래. 하지만 전 아무래도 이상해 아내에게 계속 추궁을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요즘에 우리 엄마 보니까 너무 나이 드신 것 같아서 내가 어릴 땐 엄마가 일하느라 바빠서 같이 시간을 많이 못 보냈잖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엄마랑 둘이 붙어 다니고 싶어서 그래. 엄마한테 더 사랑받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집착했나 봐. 그런데 진짜 내가 당신 소외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좀 풀어.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아내의 말을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늦게라도 장모님한테 찰싹부터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엔 아내가 장모님이랑 둘만 외출해도 별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형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봤더니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매제, 별일 없지? 아니, 난 또 매제가 우리 성이랑 싸웠나 해서. 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왜 싸워요? 저희 사이 좋은데요. 아, 그래? 아이, 그럼 다행이고. 아니, 내가 어제 어머니 모시고 외식을 하는데 성희가 따라 나왔더라고. 그런데 나올 거면 매제랑 같이 나오지. 왜 혼자만 나왔냐고 하니까 대답을 잘 안 하길래. 그런데 성희 걔 엄마 모시고 살더니 효심이 아주 극진해졌나 봐. 밥 먹는 내내 우리 엄마 옆에 찰싹 붙어서 눈을 떼지를 못하더라니까.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요새 장모님한테 좀 애틋한 마음을 많이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감정이 풍부해졌나 봐요. 아무튼 다음번엔 그냥 처음부터 저도 불러주세요.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게요. 하지만 얼마 안 가 저는 아내의 그 행동이 장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창원으로 주말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낮에 거래처를 만나고 숙소에 돌아왔는데 일이 많아서 새벽까지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한테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문자 내용을 본 전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문자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써 있었거든요. 박서방, 제발 나 좀 살려주게. 제발 날 그냥 요양병원으로 보내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던 그때 장모님한테서 영상이 몇 개 오더군요. 그걸 틀어본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그 영상 속에서 아내는 평소엔 볼 수 없던 악마 같은 얼굴을 하고선 장모님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내가 그 입 좀 제발 다물라고 했지? 아예 엄마가 말 한마디 못하게 내가 그 입을 꿰매버려야 내 말을 들을 거야? 그냥 집에서 애들이나 보고 입 다물고 조용히 살라고. 밥 먹여줘, 재워줘, 필요한 거 다 해주잖아. 그럼 그냥 쥐죽은 듯이 살면 안 돼? 그게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잖아.
그러자 장모님은 풀이 잔뜩 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내가 잘못했다. 다신 내 박서방한테 먼저 말 걸지 않으마. 그런데 정말 박서방한테 다른 얘기하려던 거 아니었어. 그냥 요새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는지, 새로 끓인 찌개는 입에 맞는지 그거 물어보려던 것뿐이라고. 그 인간한테 힘든 일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왜 엄마가 상관하는데? 그리고 그 인간이 엄마가 끓인 찌개 한두 번 먹어? 그런 사소한 것까지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벙어리처럼 있으란 말이야. 그게 그렇게 큰 요구야? 영상 내용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영상에선 또 뭐 때문인지 아내가 장모님한테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는 겁니다. 장모님이 아파서 소리를 지르니까 아내가 입을 막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들으니까 조용히 좀 해. 애들이 그 인간한테 내가 엄마 괴롭힌다고 이러면 어떡할 거야? 아주 딸 인생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지? 성희야,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박서방도 알 건 알아야지. 저리 착한 사람을 도대체 언제까지 속일 거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다가 천벌 받아. 천벌 내리라고 그래. 나 하나도 안 무서워. 내가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엄마 때문에 그 인간이 알게 돼서 우리 수철 씨한테 해코지라도 할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워. 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 아무리 엄마라도 그런 쓸데없는 소리 했다간 그 입을 확 찢어버릴 수도 있다고. 알겠어? 저는 영상을 끝까지 다 봤는데도 이게 사실이라는 게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장모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던 아내가 이렇게 뒤에서 저 몰래 장모님을 괴롭히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게다가 수철 씨라니. 처음 듣는 남자 이름이 나온 걸 보니 아무래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하지만 일단 장모님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장모님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장모님,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서 형님 집으로 가세요. 제가 형님한테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요. 그리고 형님한테도 전화해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장모님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고 바로 차를 끌고 형님 댁으로 올라갔어요. 몇 시간을 달려 형님 댁에 도착해 보니 장모님이 잠도 안 주무시고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아드리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실대로 다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박서방, 내가 정말 미안하네. 우리 성희가 자네를 속이고 딴 놈이랑 바람까지 났는데 장모라는 인간이 그 사실을 자네한테 말해주지도 못했어. 박서방, 나 우리 성희가 너무 무섭네. 그 상간남이랑 더러운 문자들을 주고받는 걸 내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날 이후로 자네한테 입도 뻥끗 못하게 날 철저히 단속시키더라고. 자네한테 아예 말도 못 걸게 하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감시했어. 내가 제발 그 남자 정리하고 정신 차리라고 잔소리라도 한마디 하면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날 쥐잡듯이 잡더라고. 그런데 내가 정말 소름 돋았던 게 뭔 줄 아나? 나랑 둘이 있을 땐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나 자네가 있을 땐 180도 변해서 나한테 엄청 잘해주는 거야. 나 우리 성희한테 그런 두 얼굴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 착하게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주 악마를 길렀어. 악마를. 장모님, 그게 다 사실이에요? 정말 그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장모님을 계속 괴롭혔다고요? 어쩐지 계속 저랑 장모님이랑 멀어지게 만들고 저만 소외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장모님이랑 어릴 때 시간을 같이 못 보낸 게 너무 아쉬워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아내가 안쓰럽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다 연기였다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박서방,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말해주겠네.
성희가 만나는 그 남자, 같은 탁구 동호회 다니는 남자라고 하더구만. 게다가 애가 셋이나 있는 유부남이라네.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뭔 줄 아나? 성희가 자기 이름으로 가입된 적금까지 깨고 대출까지 받아서 그 상간남한테 돈까지 퍼줬대. 그것도 자그마치 6천만 원이나. 그런데 그 상간남은 자꾸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도 않고 성인 그놈한테 푹 빠져가지고 돈 달라는 소리도 못하더라고. 그런데 그 돈 자네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잖아. 그 소중한 돈을 외간 남자한테 갖다 바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내가 작정하고 그 상간남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문자를 하나 보냈어. 나 안성이 엄마 되는 사람인데 그거 내 사이가 번 돈이니까 빌려간 돈 내놓고 내 딸이랑은 헤어지라고. 그런데 그 문자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됐는 줄 아는가? 장모님은 거기까지 말하고선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저는 장모님의 손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괜찮아요. 이제부턴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 다 사실대로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 상간남이 돈을 못 주겠대요? 돈도 못 주고 우리 성희한텐 헤어지자고 했다더라고. 성희가 매달리니까 박서방 자네한테 다 잃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대. 그 못된 놈, 지도 나쁜 짓 똑같이 해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야. 그런데 성인 나 때문에 그놈이랑 헤어졌다면서 그때부터 나한테 더 심하게 대하지 뭔가. 나 자네가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아주 철렁했어. 자네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나한텐 지옥이 시작됐거든. 내가 어떻게든 자네한테 알려보려고 했는데 성희 걔가 내가 핸드폰만 만지작했다면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내서 어쩔 수가 없었다네. 그나마 이 영상 몇 개 찍은 것도 내가 내 딸한테 죽을 각오까지 하고 겨우 몰래 찍은 거야. 그나마 오늘은 성희가 코까지 골면서 잠에 푹 들었길래 내가 용기 내서 술 한잔 마시고 자네한테 문자를 보낸 거라네. 아참, 내가 혹시나 자네가 안 믿어줄까봐 아까 나오기 전에 성희 휴대폰에서 그놈이랑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다 사진으로 찍어왔어. 자, 여기 보이지?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했는지 원. 장모님이 보여주신 사진 속엔 아내가 상간남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과 더러운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 황당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형님도 쌍욕을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안성이 못된 거, 우리 엄마가 지를 얼마나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매제를 배신하고 뒤에서 이딴 더러운 짓거리를 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야?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형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 그것들 가만 못 둡니다. 내일 가서 아주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던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장모님 좀 부탁드려요. 혹시라도 저희 집사람이 찾아오면 절대 집안에 들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음 날 아침 장모님이 사라진 걸 발견한 아내가 장모님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장모님이 스피커폰으로 해두셔서 모두가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장모님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침부터 어딜 간 거야? 설마 나가서 그 인간한테 몰래 전화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니야. 그냥 아침부터 속이 답답해서 잠깐 산책 나왔어. 네가 박서방한테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했잖니. 내가 그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설마 벌써 까먹었겠니? 이제야 좀 말이 통하네. 앞으로도 그냥 엄만 우리 집 식모처럼 살면 돼. 그냥 식모 아니고 뭐다? 벙어리 식모.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인간한테 말 한마디라도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아휴, 몸도 찌뿌둥한데 난 또 탁구나 치러 가야지. 그래, 말 안 할게. 탁구 잘 치고 와. 장모님은
제가 이미 사실을 알아버렸다는 걸 비밀로 하기 위해 일부러 아내에게 당하는 척 해주셨어요. 그래야 제가 탁구장에 가서 기습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내가 탁구장에 가기로 한 시간에 맞춰 그 탁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아내와 상간남을 비롯한 동호회 사람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둘이 헤어졌다면서 아직도 같은 동호회를 다니고 있는 걸 보니 더러운 짓을 하는 인간들은 뻔뻔함도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성큼성큼 걸어가 아내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당신 뭐야? 갑자기 여기 무슨 일이야? 아내 놀란 눈으로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상간남의 멱살을 잡아 아내 쪽으로 확 밀어버렸어요. 뭡니까?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서로 부딪혀 넘어진 그 둘을 향해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짓? 그러는 너희들이 벌인 짓은 무슨 짓인데 애까지 있는 유부남 유부녀끼리 뒤에서 은밀하게 만나면서 더러운 짓거리 하니까 그게 그렇게 재밌디? 그러자 아내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더러운 짓거리라니. 왜 생사람을 잡고 그래? 생사람? 야, 안성이, 너 정신 차려. 넌 내가 여길 괜히 찾아왔을 것 같아? 이미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니까 찾아온 거라곤 생각 못해? 뭐? 다 안다고? 설마 우리 엄마가 다 얘기한 거야? 맞지? 그런 거지? 와, 진짜 딸 인생을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나? 내가 제발 입 좀 다물라고 했는데 왜 그 입을 또 나불거려? 너야말로 장모님 인생을 망치고 있었잖아. 너한텐 혼자서 힘들게 널 키워준 장모님보다 애 딸린 저 유부남이 더 중요하디? 그래서 장모님이 나한테 한마디도 못하게 감시하고 뒤에서 몰래 물건까지 집어던지면서 괴롭혔어? 내가 어제 확인해보니까 장모님 팔다리에 멍이 가득하더라. 넌 완전 미친 페류나야. 어떤 자식이 본인을 위해서 희생한 부모를 그딴 식으로 대해?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당신 엄마도 아니잖아. 내 엄마야. 당신은 장모님한테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넌 자식 자격 박탈이라고. 그리고 너 저놈한테 돈까지 줬다며? 한두 푼도 아니고. 뭐? 6천만 원? 야, 너 그 돈 어떻게 번 돈인 줄 알아? 내가 회사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여기저기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번 돈이야. 아무리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 있어도 우리 가족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고. 그런데 네가 그 돈을 저딴 놈한테 다 갖다 바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쩌라고? 그럼 난 뭐 놀았어? 나도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키웠어. 누가 보면 지 혼자만 고생 다 한 줄 알겠네. 그래, 당신도 물론 고생했겠지. 그런데 살림이랑 육아 당신 혼자 다 한 거 아니잖아. 당신이 힘들다고 해서 장모님한테 용돈 드리면서 모시고 살았잖아. 난 그래도 당신이 우리 애들 위해서 애써주는 것 같아서 취미생활이라도 하라고 탁구 동호회도 허락해 준 거야. 당신이 탁구 치러 다닌답시고 맨날 밖으로 나가도 나 아무 말 안 했다고. 그런데 이제 보니 탁구는 핑계였고 저놈이랑 붙어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자주 나갔던 거였네. 맞지? 그런데 그때 몰려들어 지켜보고 있던 동호회 사람들이 하나둘씩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어쩐지 저번에 회식 때도 둘이 자꾸 자리 비우는 거 몇 번 내가 봤다고 했지? 그땐 그냥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니었네. 야, 이 더러운 것들아.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동호회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도 어디서 동호회가 불륜의 장이라는 말을 듣고 와선 나더러 동호회 나가지 말라더라. 이게 다 너희들 같은 것들 때문이잖아. 내 말이 난 순수하게 탁구만 치러 온 건데 같이 탁구 치던 인간들이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아주 미꾸라지 두 마리가 물을 후려놔도 너무 후려놨어. 그러자 이번엔 상간남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저기요, 제가 그쪽 아내분이랑 잠깐 가까운 사이였던 거 맞는데 지금은 헤어졌으니까 그만하시죠. 저요, 솔직히 그쪽 아내분 지긋지긋해요. 집착이 얼마나 심한지 아주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줄 알았다고요.
이제 다 끝난 사이니까 없던 일로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예? 뭐? 없던 일로 하고 그냥 넘어가? 야, 네가 가져간 6천만 원이나 내놓고 얘기해. 유부녀 꼬셔서 돈까지 뜯어낸 주제에 왜 이렇게 고개를 쳐두고 당당히 얘기해? 너 애가 셋이나 있다며? 넌 네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디? 집구석에 들어가면 아빠 왔다고 좋다고 달려들 텐데 정작 넌 밖에서 다른 여자랑 더러운 짓거리나 하고 돌아다녔잖아. 그 더러운 손으로 애들 안아주고 놀아줄 때 넌 죄책감도 안 들었냐? 하긴 애초에 죄책감이 들 만큼 양심 있는 인간들이었다면 이런 짓거리도 안 했겠지. 너, 내가 너네 집에 알리고 상간남 소송도 걸어버릴 거야. 너 아주 위자료도 뜯기고 이혼까지 당할 준비해. 아니, 저기요.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너무 심하다고? 그래, 생각해보니 심한 것 같긴 하네.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인간이어도 기회를 한 번은 줘야지. 야, 너 저 여자한테 뜯어간 6천만 원 오늘 안에 다 뱉어내. 그럼 내가 너네 집에도 안 알리고 상간남 소송도 없이 깔끔하게 넘어갈게. 어때?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래 아니야?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꼭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결국 상간남한테서 6천만 원을 받아낸 전 상간남 소송을 걸고 맘카페에도 글을 올려버렸어요. 상간남의 아내도 애가 셋이라고 했으니 맘카페를 자주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와중에도 아내는 쪽팔렸는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상간남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더군요. 야, 너 내가 돈 돌려주면 비밀로 하겠다며. 약속도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랑 처가 식구들까지 다 알아버렸잖아. 상간남 소송도 안 한다며. 비겁하게 왜 한 입으로 두 말이야? 야, 이 버러지 같은 자식아. 넌 아주 양심을 반 말아먹었구나. 네가 나한테 돌려준 6천만 원 원래 내 돈이야.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라고. 그리고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두 가정을 속여놓고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줄 알았어? 그리고 혹시라도 네가 또 다른 유부녀한테 찝쩍거릴 수도 있는데 같은 지역 사람들한테 조심하라고 경고는 해줘야지. 그래야 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길 거 아니야. 안 그래? 뭐라고? 피해자? 내가 무슨 피해를 입혔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사람이 양심이 없으면 대가리라도 있던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 보니까 아주 인성만 썩은 게 아니라 뇌까지 썩은 것 같다. 야, 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너도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달게 받아.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어 저는 장모님이 걱정되는 마음에 애들을 데리고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형님 내외가 잘 돌봐주셔서 장모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장모님은 이제야 사는 것 같다며 그동안 제 아내 때문에 괴로웠던 일들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형님 댁에서 다 같이 배달 음식을 기다리던 도중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배달 음식이 온 줄 알고 처조카가 달려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앞엔 아내가 씩씩거리며 서 있더라고요. 아내는 모여있는 저희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야, 엄마 잡으러 온 건데 여기에 다 모여 있었네? 그러더니 갑자기 장모님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저 인간한테 다 일러 바쳐서 이렇게 된 거잖아. 이제 어떡할 거야. 내가 수철씨 마음 돌려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데 이제 나 때문에 상간남 소송 당하고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다면서 나보고 영원히 끝내자고 하잖아. 엄마, 진짜 내 인생 망치고 싶어서 안 달랐어? 내가 제발 조용히 있어달라고 한 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야? 왜 사람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냐고. 아내는 마구 발악을 하면서 장모님한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형님이 아내의 몸을 붙잡아 세웠어요. 형님은 아내의 어깨를 마구 흔들면서 이렇게 소리치시더라고요. 야, 안성이, 너 미쳤어?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너 남자한테 아주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우리 엄마가 이런 짓거리나 하라고 널 그렇게 힘들게 키우신 줄 알아? 너 같은 건 우리 엄마 따라할 자격도 없어. 다신 우리 엄마 찾아오지 마. 알겠어? 비켜. 난 엄마하고 얘기할 거야. 오빤 상관하지 말라고. 아내는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장모님한테 달려들려고 발악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의 앞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잘못은 네가 해놓고 왜 장모님 탓이야? 네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여자인 줄도 모르고 여태까지 우리 애들 네 밑에서 키웠다니 내가 아주 복장이 터진다, 복장이 터져. 너 형님 말 못 들었어? 넌 이제 장모님 딸 아니야. 그리고 내 마누라도 아니고. 장모님도 한 말씀 하세요. 그동안 쌓인 거 많으시잖아요. 이 인간이 장모님한테 손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할 테니까 얼른 하고 싶은 말 하시라고요. 그러자 벌벌 떨고 있던 장모님이 용기 내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성이 너 앞으로 나랑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 난 더 이상 너 같은 딸 필요 없다. 앞으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거라. 뭐라는 거야? 엄마, 왜 엄마가 잘못해놓고 나보고 연을 끊지? 얼른 책임져. 내 인생 책임지라고. 아내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발광을 했지만 가족들 전부 달려들어서 아내를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형님은 애들한테 다음부턴 절대로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지 말라고 단단히 교육을 시키더군요. 그 이후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애들도 제가 키우게 되었답니다. 장모님은 앞으로 형님이 계속 모실 거라고 하더군요. 이혼한 지 몇 달 지났을 때 형님이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매제, 성인 얼마 전에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 집착증과 의심증이 병적인 수준으로 너무 심하더라고. 아휴,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 아무튼 매제,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알았지? 그 이후 저는 가끔씩 장모님이랑 형님한테 안부 연락 정도는 하고 있어요. 전처는 저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만 장모님과 형님은 저에게 좋은 기억만 남겨주신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을 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전처는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지난달부터는 면접 교섭권이 발동돼 애들 전처에게 처음 만나게 해주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애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울더라고요. 솔직히 만나게 하고 싶진 않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거라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전처를 만나고 온 애들한테 무슨 일 없었냐고 자세히 물어보니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당분간은 조심하고 좀 지켜보려고요. 유부남 유부녀들 사이에서 동호회가 불륜의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등산이며 자전거며 볼링이며 취미생활을 하러 가선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발 한순간의 쾌락에 취해 더러운 행동을 하기 전에 지켜야 될 소중한 가정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